실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확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 놀이 수업 중에 하나의 뭐 문장 단어를 골라서 그 문장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떤 발음했을 때, 언어로 발음했을 때의 어떤 그 뭐 뉘앙스 자체의 어떤 경험의 확장, 그런 것들을 음악 놀이에서 어,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수동적으로 그냥 듣잖아요.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도 그렇고, 특히나 뭐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 만들어진 음악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데, 저는 음악 같은 경우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든다는 게 뭐 앨범을 만들고 뭐 가수가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직접 뭔가 어떤 간단한 이런 행위로 만들면서 서로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특히 저도 뭐 디자이너고 배우미들도 디자이너인데 작업 자체의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없고에 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음악놀이 수업이 뭐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디자인에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디자인 같은 경우가 더 약간 객관적으로 감정을 서로 남들과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쪽에서 이런 수업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소리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채집을 해서 그 휴대폰으로 막 여기저기 다른 공간에 가서 네. 그 공간에 나오는 소리를 막 녹음을 해요. 그래서 공사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각자 흩어져서 수집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실에 모여서 네. 그 소리를 틀어요. 네. 같이 감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교실이 소리 하나 때문에 느낌이 확 바뀌잖아요. 네. 굉장히 좀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휴대폰 녹음 기능 하나만 가지고 네. 공간 자체가 이렇게 싹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데요. 합주를 하는데 그냥 합주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생각나는 단어, 짧은 문장 하나를 이렇게 막 각자 하나씩 써요. 그러니까 세, 네 명이 이게 모여가지고 네. 그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과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 봐요. 그게 이제 뭐 음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기 다루는 학생의 멜로디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 배우미들이 그 단어랑 문장을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악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를 뭐 2번 반복할 수도 있고 단어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일종의 텍스트 악보를 네. 만들고, 그 자기네들이 만든 각 단어별 문장별 음악과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협연을 해서 마치 문자를 소리로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조합을 하고 재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서로 같이 합주를 하면서, 네. 합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박자를 맞추고 같이 이제 어울리려고 하고 서로 이제 배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아예 그냥 그 몸으로 그냥 경험하고, 그런 수업도 하고 있고요. 단어로 대화하기 그런 것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 딱 고르고, 나는 고양이 고르고, 여기 한줄이는 갑자기 뭐 고구마 고르면은 고양이와 고구마만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종의 뭐 내러티브 같은 걸 넣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막 상상하는 거죠. 저기 뭐지? 삼국시대예요. 적병이 쳐들어왔어요. 네.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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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그 폐하가 고구마, 고구마, 고양이, 고구마, 고구마, 고양이, 고구마 이런 식으로 소리의 뉘앙스만 가지고 단어와 전혀 관계없이 네. 텍스트와 관계없이 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경험을 넓혀주는 텍스트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제 경험도 그렇고 같은 단어나 같은 뭐 시각 이미지나 그런 걸 봤을 때 그 하나만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작업할 때 보면 작업하는 범위가 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이렇게 막 넓어지게 되면은 뭔가 저기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작업할 때 어떤 약간 이야기, 스토리 구조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저는 그러면은 작업 자체의 재미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장차 크리에이터가 될 배우미들한테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서로 같이 뭔가를 이제 연주하고 만드는 협업 같은데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건 뭐를 하건 다른 혼자 만드는 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거고 내가 만든 게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에 어떤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 감정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뭔가를 이제 만들 때. 근데 음악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협연할 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을 약간 굉장히 직관적인 소리로 막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긴 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막 소통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을 뭐 배려하는 근데 남들을 배려한다는 게 이제 남들과 약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공감력 같은 게 막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겠으나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뭐 다른 학교나 배움 과정에 있는 곳에서는 다 음악도 그렇고 사실 먹는 거, 요리 수업에서도 항상 얘기는 하지만은 오감이잖아요. 오감. 일단 오감. 시각만 되는 것라기보다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미각과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근데 일단은 타이포그라피니까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면 문자인데 문자가 처음에 기록이 되려면 되는 것 문자는 기록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소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말도 그렇고 소리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특히 타이포그라피 학교에서는 꼭 소리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소리 내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너무 소리 내는 것에 좀 힘들어 하니까 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악가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면은 또 막 콩나물 대가리를 또 봐야 되고 그거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 사실 하나의 원리를 알면은 악보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악보를 못 봤었는데 몇 년 전에 그래도 한번 악보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뭐 음표 하나부터 해서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거야 어느 곳에서든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뭐 자기만의 규칙
어쨌든 그 악보라는 것 자체가 규칙이니까 음악도 규칙인 거고 그 규칙을 만드는 것을 훈련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좀 당황하죠. 일단은 음악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직관적으로 듣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노는 건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놀면서 놀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놀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음악놀이 수업을 이해를 뭐 수업 어느 정도쯤 지나면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밥을 먹을 때도 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리를 듣는데도 뭐 지금까지 들었던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소리를 접근해서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죠. 왜냐면은 신경을 안 쓰면은 안 들리잖아요. 뭐 차 소리가 난다 그러면 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 실은 뭐야 듣는 것만 듣고 안 듣는 건 안 들었죠. 안 듣는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각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나이 들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다 익숙하니까 너무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이고 맨날 주말이야.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들었으니까 뭐 자극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루 살던 젊었을 때 하루 살던 자극들이 나이 들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야 그런 자극 정도까지만 느끼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근데 당장 뭐 음악놀이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극을 훈련하는 것이 사실 뭐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2주 정도지만은 그래도 2주라고 해도 절반씩 2주니까 일주일이라고 봐야죠. 6일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한 것보다 한번 해보고 좀 이상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상한 수업을 했다 정도까지만 그냥 느껴도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에 더 관심이 있어져라 이게 아니라 듣는 훈련 그리고 듣는 거를 기록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음악이 나한테 주는 내가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자기 사이클을 만드는 거 그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치 않고. 왜냐면 소리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하고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중요하거든요. 그냥 듣는 거 듣고 뭐 이런 거야 관심 있으면 듣고 이미 이제 들었던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규칙을 만든다는 거 자기가 규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한번 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음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음향이 규칙이 생기면 음악이 된다. 뭐 그렇게. 네, 그런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체계로 해석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작년은 코로나 원년이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원년.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길게 그러니까 길게 가든 안 가든 아무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바람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공간에서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공연을 못 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뮤지션들도 많으니까 그 뮤지션들하고 그리고 파티 배우미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좋겠죠.
아까 배우미 중에 몇 명이 소리 동아리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와 함께 뭐 할 그런 계획이 그쵸. 있던 것 같던데 그렇죠.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단어들, 그러니까 그 사전이죠. 언어 사전을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모든 것들을. 무슨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모든 것들, 조사 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종의 이제 트랜스레이션 시키는 거죠.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 같은 경우도 모든 텍스트로 되어 있는 모든 글이나 모든 컨텐츠들은 다 사운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일단은 올린 다음에 그걸로 예를 들어서 사운드 트랜슬레이션 딱 하면은 뭐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그 사운드 클립들을 올리겠죠. 뭐 곡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1초짜리, 뭐 10초짜리 또는 뭐 1분짜리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갈 텐데 그것들을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 것들을 다 소팅을 해가지고 텍스트들을 전부 다 사운드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운드들이 나열이 되는 거죠. 뚜루룩. 그래서 박자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면은 그것들을 뭐 그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노래가 한 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곡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런 작업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에 있는 뮤지션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음악을 안 한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귀뚜라미 그러면은 그냥 말로 귀뚜라미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킥킥킥킥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의성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사운드를 다른 악기로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귀뚜라미라는 사운드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랜덤으로 뿌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시퀀스를. 그러면은 한 1시간짜리 시 음악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막연하게 퍼포먼스라기보다 어쨌든 몸도 몸 언어라고 하잖아요. 몸짓 언어. 그러니까 그 몸짓 언어도 같이 조합이 되면 그리고 연주하는 행위도 자체도 그냥 그게 그 몸짓이니까 퍼포먼스니까. 그러니까 몸 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은 좀 이따가 오후에도 오늘 두 번째 날 오후에도 그 흉내내기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누군가가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연주 같은 경우도 흉내내기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을 습득하는 게 흉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기가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타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음을 듣고 음을 따서 제 나름대로 그냥 친 거거든요. 지금도 코드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코드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런 튜닝으로 했을 때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정도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니까 흉내내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흉내내는 게 싫으면 뭐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자기 할 수 있고. 그래서 흉내내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퍼포먼스라면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 일단은 기수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르고 계속 달라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매 해마다 똑같은 과정으로 같이 노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 달라지고 저도 다른 사람 그 배우미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실험하는 것들도 있고 그때 했었던 거를 지금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안 했었던 거 지금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커리큘럼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저는 되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